국세청이 최근 고가주택 소유자 등 50만에서 60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많게는 60만 명, 세금은 3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종부세가 급증한 이유 아무래도 최고세율이 지난해 2%에서 올해 3.2%로 상향된 데다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가연텍스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네, 집 있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그 토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다음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재산세 이제 그 더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이제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택에 관한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주택에 관한 종부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측정 기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쉽게 말해서 예. 비싼 주택으로 얘기를 할게요. 비싼 집을 가질수록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네, 예.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집값을 가지고 하는데 뭐 시세 같은 걸 반영하면 좋겠지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공시가격, 뭐 기준시가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요. 공시가격에 현재는 85%만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삼고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종부세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공시가격, 그다음에 세율, 그다음에 이제 제가 85%라고 표현한 게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그 비율인데요. 네. 지금 그게 작년에 비하면 다 올랐어요, 사실. 아. 예, 공시가격도 뭐 현실화해야 된다, 실제 시세를 많이 반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네. 많았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물론 집값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도 올랐지만 시세를 그만큼 더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분도 말씀하셨지만 세율도 최고 세율이 많이 올라갔죠. 맞아요. 예. 그리고 공정시작가액 비율도 작년까지는 80%였거든요. 그것도 85%로 이제 5%포인트 올랐습니다. 점점 5%포인트씩 내년엔 더 오르고 계속 올라서 100%까지 지금 네. 상향시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요인 자체가 모두 오르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세 표준 구간도 네. 신설이 됐고 세부담 상한도 늘어났네요. 이 네, 부분도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과세 표준을 예전에보다 과거에 이제 일정 이제 6억 원까지 뭐 12억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거를 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율을 이제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또 좀 큰 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게 보유세라는 게 양도소득세처럼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화된 건 없는데 세금을 내다 보니까 급격하게 세금이 올라가면 이제 부담을 크게 느낄 수 네네. 있어서 네.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세금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크더라도 150%까지는 안 올라가도록 이제 막아주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 세부담 상한인데 그 세부담 상한도 뭐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 3주택 이상자 이런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세부담 상한을 뭐 300%까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최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폭탄 고지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르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전용 면적이 84.97제곱미터 그리고 이분은 1주택자고 2018년에 이제 공시가격이 16억 원에서 이제 종부세 86만 원을 냈는데 이제 공시 가격이 22억 원으로 6억 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는 얼마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나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오른 부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라간 부분, 세율 뭐 다 이제 같이 고려가 돼서 일단 네. 세금 계산하면은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가요. 16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이 공시가격 근데- 6억 원이 올라가면서. 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로 지금 뭐 가정을 한 네네.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이거보다는 1주택자는 50%, 150%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금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86만 원에 150%라고 하면 120만 원. 네, 그 정도에서 정도까지. 이제 멈출 수도 있죠. 저거보다는 좀 낮을 수 네, 있다는. 네. 예. 1주택자니까. 네. 예. 자, 두 번째 사례. 네, 두 번째 사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이 B아파트 120제곱미터 작년 공시가격이 이 12억에 종부세 74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집값이 14억 2,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다면 올해 종부세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례보다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물론 이것도 1년 만에 뭐 많이 오른 거지만 네. 요즘에 워낙 뭐 많이 오른 주택들이 그러게요. 많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거의 뭐 일단 세금 계산만 해보면 2배 가까이 되는 한 122만 원 정도 예. 세액이 예상이 되는데 이분도 역시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하시면 세부담상 한 150%가 적용이 돼서 실제 계산된 금액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네. 네, 앞서 방금 이 두 개 사례에서도 짚어봤듯이 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역대 최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무업계에서는 얼마나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세수가 3조가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원래는 네. 이제 종부세 자체가 내는 사람이 뭐 소득세 이런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내잖아요. 많든 그렇죠. 적든. 근데 종부세는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세수 비중을 보면 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그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거의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3조가 넘어갈 예상인데 그게 1조 2천억 원이 늘었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예. 그렇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정부가 한 2조 8,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한 3천억 원 정도는 증가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세율이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최고 세율이 2%에서 3.2%로 올랐는데 이게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뭔가요? 네, 지금 뭐 주택 집값 잡겠다.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예. 대통령 그 대화에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예. 정부가 그 이 주택 집값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한 부분은 아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 시장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세제 정책을 뭐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 보유세를 부담을 늘려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메리트를 줄이겠다라는 어쨌든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보유세 증가에 대한 지금 여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충분히 세율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물론 이제 세율이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조세 국회에서 조항이 있을 수도 그리고 있고, 예. 국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고요. 이제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겠고 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총선이랑 연결이 아.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관련 이 종부세 인상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이 강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발의가 됐고 다주택자의 이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이 보유세 확대 문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도 사실 뭐 이제 보유세라고 하면 종부세랑 재산세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일반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는 좀 부담이 낮다. 그리고 거래세는 또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좀 양도, 지적들이 예. 양도세나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택 이렇게 과열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도 보유세는 좀 올리면서 오히려 양도세는 좀 줄여줘서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비싸서 못 팔거든요. 사실 세금이. 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이게 뭐 그래 보유세 비싸니까 좀 내가 팔게라고 해도 양도세가 너무 크니까 못 파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과 같이 좀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실제 일선에서 납세자들을 많이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추가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납세자들이 요새 좀 체감을 종부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근데 종부세는 인재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야. 예, 아마 지금부터 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종부세는 그 세무사들이 계산을 해주는 세목은 아니고요. 네. 고지서가 날라온 대로 보통 확정, 되다 보니까 그쵸. 예. 근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문의가 많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사실 이제 종부세 부담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부에서 세수 부족한 부분을 종부세로 메우려 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이 종부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1조 이상의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뭐 세수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측면은 있겠지만 종부세 갖고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예.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재산 보유세를 늘린다라는 전체적인 정책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중식 세무사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